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꿈을 잃고 갈 방향을 잃고 그저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설사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던 일, 꿈꿔오던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혹은 초등학생 때부터 죽어라 공부만 하면서 한 곳만 바라봤는데 이런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기엔 우리의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차가운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의 해답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이 무엇인지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환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해 보이고 왠지 재미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참신하고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인문학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그 해답은 인문학을 발표할 TEDx 와부 하이스쿨의 연사 김효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그 해답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TEDx 와부 하이스쿨의 마지막 연사 김효빈입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기사 사진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구나. 이과가 문과보다 대입과 취업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는 계열별 대졸자 취업률 통계 자료인데요. 자연, 의학, 공학 계열의 이과 계열 취업률을 보시면 많게는 81% 그리고 적어야 60%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인문, 사회 계열의 문과 계열 취업률은 많아야 60% 초반, 보통 50%를 맴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4년제 대학 전공별 취업률 통계 자료를 보시면 취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15개 학과 중에 오로지 저 핑크색 2개 학과만 인문계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과로 전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작년 이맘때쯤에 이과로 전형할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에 많이 심란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문계열은, 전 참고로 문과입니다. 우리 인문계열은 아예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이 그 해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문학 실력부터 먼저 테스트해보고 넘어갈게요. 1번 문제, 중세 철학자들을 나열한 후 활동 시기와 그 순서를 쓰시오. 혹시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등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하네요. 이는 삼성의 입사 문제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트라는 제도의 입사 문제예요. 또 다음 문제, 사람들이 유료 블로그 체험장에서 자꾸 블로그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방송을 틀었습니다. 블로그 훔쳐가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경고 방송을 들은 손님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도둑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이 문제 역시 삼성의 올해 입사 문제였습니다. 자, 또 다른 21세기 리딩 기업 구글의 입사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옷장에 셔츠가 가득 찼다. 이때 원하는 셔츠를 찾기 힘든데 원하는 셔츠를 찾기 위한 당신만의 정리법은? 또 다음 문제, 시애틀에 있는 모든 창 유리를 닦는 걸 의뢰받은 당신, 저 많은 시애틀의 창 유리를 닦고 얼마를 청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만의 셔츠 정리법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많은 시애틀의 창 유리를 닦고 얼마를 청구하실 건가요? 아니, 구글은 누가 뭐래도 IT 기업인데 수리 능력에 관한 문제나 컴퓨터 능력에 관한 문제를 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소 이런 엉뚱한 문제를 내놓고 풀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구글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글은 2011년에 신입사원 6,000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무려 5,000명을 순수 인문학 전공자만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스펙을 보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인문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기업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인문학이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영역으로 사람의 행동 또 사람 그 자체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학문을 뜻합니다. 언어도 인문학에 포함되고요. 문학, 역사, 법률, 예술까지도 인문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말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인문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문학의 정신은 그 첫 번째, 통찰의 힘을 길러 요란하고 소란스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 인문학 정신 그 두 번째는 사람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근본적으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숨은 힘, 아니 진짜 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문학 열풍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문학 열풍의 첫 번째 이유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7 등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보시면 신제품이다, 어떤 기능을 개선했다, 우리 제품이 짱이야,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지만 실상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아주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 정체기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비슷한 제품들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소비자 심리를 잘 파악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일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인문학은 필수 요건이란 말입니다. 자, 인문학 열풍의 그 두 번째 이유, 지금은 혁신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겹게 들으셨죠? 혁신. 7, 80년 전 최고의 기업이었던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사원은 Imagination at Work, 직장에서 상상하라였습니다. 반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딩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사원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상상하라와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발명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생각,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제품을 고안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땅에서만 생활하던 인간이 비행기라는 것을 발명함으로써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지만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정체기에 다다른 시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문학 열풍의 그 마지막 이유, 우리 사회는 이미지 소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지랑 인문학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의 요소에는 언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지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활용될 수 있는 시각 언어이죠. 따라서 이미지는 인문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다 보면 1,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15초짜리 광고를 보게 하고, 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갑자기 여주인공이 화장을 시작하면서 간접 광고를 막 끼워 넣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자, 이렇게 시청자들의 짜증을 유발하면서까지도 기업들이 광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업의 이미지 창출 때문입니다. 시뮬라시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제목은 난해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실체가 있으면 실체를 복사한 카피본이 나오죠. 진짜와 짝퉁. 그때 이 책은 우리에게 실체가 중요하냐, 카피가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실체가 중요해요? 카피가 중요해요? 네, 그럼 여학생들에게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맨 얼굴이에요? 화장한 얼굴이에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한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수지를 생각해 봅시다. 수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깨끗하고 예쁘고 맑은 첫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수지의 깨끗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대중들은 수지에게서 눈을 돌리겠죠? 실망을 할 겁니다. 실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어떻든 대중들은 눈에 보이는 카피본을 믿기 때문이죠. 자, 또 샤넬백을 매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가방의 질이 좋아서 매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야, 이 가방 가죽 좀 만져봐봐. 질이 장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샤넬백을 그 질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소비하는 건 이미지인 거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샤넬만의 이미지. 또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이미지 때문인 거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미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수능이 끝나면 어떤 학생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수능을 망쳤을 뿐이지 그들의 실력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 서울대야, 나 연대야, 나 고대야, 나 어디 대학 다녀 이런 이미지 획득에 실패했을 뿐인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숨을 바꿀 만큼. 기업에게 있어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스토리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문학이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들의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을 보면 그들의 굿즈라고 하죠. 그들의 얼굴, 로고, 마크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굿즈에 돈을 꽤 많이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굿즈라는 게 회사의 상술인 걸 알면서도 들끓는 팬심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 SM은 SM 아티움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아이돌들의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또 아이돌들의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직접 아이돌이 되어보는 홀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엑소를 좋아해, 샤이니를 좋아해 이런 SM에 소속된 아이돌들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 SM 아티움이라는 공간에 가보고 싶겠죠. 이왕이면 양성 가득 무언가를 사들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기업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은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둘째, 지금은 혁신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셋째, 우리 사회는 이미지 소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인문학은 필수 요건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인문학은 세월에 따라 춤추는 유행이보다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멈출 수 없는 삶의 열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예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턴 제 인문학에 관한 제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1월, 12월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동아리에서 다음 해를 이끌어갈 동아리 기장을 선발하게 됩니다. 저는 방크 부원이었는데요. 저도 작년 11월, 12월쯤에 이 동아리 기장 자리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시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마침내 많은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지지 끝에 동아리 기장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 너무 기뻤지만 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단지 기장 자리에만 욕심을 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동아리를 이끌어야지 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작년 동아리 기장 언니만큼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동아리 부원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등등의 고민을 하던 끝에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사람을 경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경영을 잘해야 좋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사람 경영을 잘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리더에게 인문학은 곧 필수, 성공의 열쇠라는 셈이죠. 좋은 기장이 되고 싶었던 제게는 아주 꼭 맞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최상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기준 2가지가 나옵니다. 그 기준 첫째,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일체감을 심어주는가. 둘째, 어느 정도의 배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펴 행동하는가. 전 이 2가지를 기장으로서의 신념으로 삼고 1년 동안 방크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동아리 부원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협동이 중시되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많이 계획을 했고요. 조금 웃기지만 외부기관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와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게끔 했습니다. 또 동아리 부원들의 생각을 웬만하면 최대한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 자랑 같겠지만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방크 부원들이 있다면 속으로 되게 많이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문학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축제인 달마르 축제 때 장미꽃 배달 부스를 운영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후배 혹은 친구, 선배 간에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장미꽃 배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도 사실 그렇게 좋은 기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제 신념을 100% 지키지도 못했고 동아리 후원들에게 싸움도 많이 걸고 시비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모자란 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아리가 1년 동안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굴러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진 인문학적 신념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문학만 공부해도 된다, 너네 전부 다 문과로 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과든 문과든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장차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에 둔 인간애를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의 위기다 라고들 말들 하지만 단언컨대 인문학적 소양 없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취업과 대입이라는 소재로 후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인문학 말고도 다른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취업과 대입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많은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 인문학이 열풍인 지금 이 시름을 잘 읽으셔서 장차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가, 이 차가운 현실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 의해 인문학과 함께 따뜻한 사회로 변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